예,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과 탄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 중에 가끔 본인이 이제 탄력이 없어서 수술 후에 처질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병원을 많이 다녀봐도 당신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처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매우 걱정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서 많이 처지거나 꼭 처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병원마다,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사실은 지방흡입 후에 처져 있던 살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저에게 이제 재수사로 오셨던 분인데, 보시면 오른쪽 팔 아래쪽을 들었을 때 이렇게 처진 이런 상태로 저에게 오셨던 분입니다. 수술 한번 하셨는데, 뭔가 이제 원래 탄력이 없기도 했었겠지만, 제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이거를 잘 처리를 했으면 이것보다는 좀 많이 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던 케이스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왼쪽 팔인데, 왼쪽 팔이 원래 이제 튼살도 좀 있으시고 체중이 많이 나갔다가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렇게 왼쪽 팔이 좀 들었을 때 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그 전에 있었던 분보다 튼살도 많고 늘어짐도 심하고 겨드랑이 안쪽에 접히고 착색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매우 본인의 탄력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인데, 병원도 이제 여러 병원 많이 다녀보시고 본인 탄력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저에게 상담 왔을 때 그걸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탄력이 매우 떨어져서 어떤 병원에서는 탄력 레이저를 추가로 해야 된다, 어떤 병원에서는 실리프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반대, 그런 추가적인 시술 필요 없이 지방 흡입만으로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분인데,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저한테 수술했는데, 수술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사실은 수술 후에 늘어져 있던 게 좀 올라가고, 겨드랑이 주름도 좀 펴지면서 오목해지고, 접혀있던 것도 펴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전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보시면 수술 후에 짧아지고 올라가서 이 전부터 이 밑에 쪽 하부 마진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지방 흡입을 하는 시술자에 따라서 처진 것도 올릴 수 있고, 본인의 탄력을 극대화시켜서 수술해 준다면 이런 리프팅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모습에서 이제 하부 쪽이 이렇게 팔꿈치 쪽이 이렇게 늘어진 것을 수술로 잘 본인의 탄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수술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특별한 레이저 리프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이렇게 이제 펼 수 있고 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 있었는데 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팔꿈치, 이분은 이제 재수술이었는데 이쪽이 이렇게 제대로 흡입이 안 돼 있어서 늘어지고 접히고 그랬었는데, 마치 엉덩이처럼 힙처럼 이렇게 늘어지고 접혀 있었는데 수술 후에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늘어진 것도 올라가고, 스킨 수축 메커니즘을 이런 겨드랑이 쪽에 잘 적용을 해주면 주름도 펴지면서 겨드랑이가 오목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겨드랑이도 오목해지고 늘어진 것도 올라가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재수술이었는데 라인이 이제 매끄럽게 가다가 겨드랑이 쪽 근처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굴곡이 생기면서 약간 아래쪽으로 처진 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겨드랑이 주변부를 지방흡입으로 정리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드랑이 안쪽에 신경 다발도 지나가고, 그리고 림프 조절, 그리고 혈관들도 이렇게 상완이나 하완 쪽으로, 팔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와서 재수술을 했는데 늘어진 것도 많이 올라가면서 겨드랑이 주름도 접힌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 수축 메커니즘을 의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등주름 접힌 것도 사실은 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줄을 접힌 걸 아무리 실 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 이 정도 무게로 접힌 거를 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무게를 줄여주고 스킨 수축 메커니즘을 잘 이 피부 밑에 적용을 시켜주면은 본인의 탄력이 극대화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출산하시고 매우 접히고 한꺼번에 이렇게 덮여버린 상태였는데 대부분 이제 병원을 찾아가면 피부 절제술, 복부 거상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복부 거상술을 하게 되면은 흉터가 이 하복부 쪽에 매우 크게 이제 남기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거상술 없이 저에게 수술을 지방흡입을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약간 오돌도돌하고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지만 많이 스킨 수축이 유발되면서 접힌 게 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제 젊은 분이셨는데 어렸을 때 약간 비만도가 있으시고 이 하복부 쪽으로 이런 섬유질들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띠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굴곡이 생겼던 분인데 이런 것도 똑같이 아까 이전 환자분보다 심하진 않지만 지방흡입을 통해서 본인의 탄력을 극대화 시켜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굴곡이 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전 수술 후 허리 웨이브도 이뻐지고 굴곡이 많이 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탄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얼굴을 지방흡입했을 때 처지지 않나, 그래서 땡기미를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 그런 땡기미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지방 흡입을 잘 하게 되면은 이런 턱선 늘어진 것도 올라가고 목이 길어 보이면서 무뎌 보이던 턱선이 선명해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턱선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게 늘어져 있던 턱선이 수술 후에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부볼이 이렇게 늘어지고 앞볼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팔자주름이 생기고 하부볼이 늘어지면서 입꼬리주름까지 생겼는데 수술 후에 이런 팔자주름과 입꼬리주름 좀 펴지고 늘어진 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인데 수술 후에 옆볼도 꺼진 것도 좀 덜 꺼져 보이면서 늘어진 게 탄력이 없으신 분이죠. 이분도 60대신데 그래도 완전 매끄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리프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지방흡입을 제가 여러 부위를 하다 보면 이런 스킨 수축 메커니즘을 적용을 각 부위당 해보게 되는데 사실 얼굴이 제일 잘 올라갑니다. 왜냐면 얼굴이 지방은 많이 없지만 얼굴이 제일 가벼운 부위이기 때문에 제일 잘 올라가고 팔도 잘 올라가고 등도 쉽게 잘 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일 피기 어려운 곳이 아시겠지만 바로 엉덩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힙이 이렇게 좀 처져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재수술 케이스인데 엉덩이가 너무 한번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처져가지고 엉덩이 길이가 허벅지 길이보다 더 길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어서 매우 스트레스고, 나이가 젊은데 이런 이제 힙 처짐이 생겨버리면 수영장도 갈 수가 없고 물놀이를 할 수가 없고 해변도 갈 수가 없어서 매우 스트레스가 이제 많고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런 힙 처진, 이 무거운 힙 처진 것을 올릴 수 있는 의사는 다 올릴 수 있을 거다. 다 모든 부위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저한테 와서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이전보다는 엉덩이 무게도 많이 줄고 힙주름이 리프팅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힙이 짝짝이로 처졌던 케이스인데 재수술 케이스였는데 수술을 저에게 힙 교정 수술을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양쪽이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진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제일 올리기 어려운 그 탄력을 극대화시켜서 제일 올리기 어려운 것은 바로 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스킨 수축 메커니즘을 복부에 적용을 해보면 이분도 출산을 2번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하복부 쪽으로 늘어지고 접힌 게 있었는데 수술 후에 많이 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특징적으로 이런 맹장 흉터가 좀 작아지면서 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환자분의 피부 밑에서 수술 후에 스킨 수축이 제대로 유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진해지는 이유는 스킨이 수축하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진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옆모습에서도 맹장흉터가 컸던 게 좀 작아지고 늘어져 보이던 하복부가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덩이를 이렇게 올리는 기술을 이런 맹장 흉터에 적용을 해서 이 맹장 흉터 위쪽에 있는 지방을 엉덩이 올리듯이 올리는 방향으로 올리게 되면 이런 맹장 흉터가 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인데 이 목 쪽에 주름이 이렇게 접히면서 늘어져 있던 살들을 엉덩이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런 주름을 이 주름 바로 위쪽에 있는 지방을 올려준다면 이런 주름이 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 수축 메커니즘을 배꼽 주변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배꼽이 이렇게 가로 배꼽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을 엉덩이를 위로 올리듯이 스킨 수축을 유발시켜주고 반대로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내리듯이 스킨 수축을 유발시켜주면 배꼽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당겨지면서 가로 배꼽이 세로 배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킨 수축 메커니즘을 윗배와 아랫배에 잘 적용을 해주면 배꼽이 위아래로 당겨지면서 세로 배꼽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닐 때 그 의사의 지방흡입하는 의사의 수술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가로 배꼽을 세로 배꼽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처진 엉덩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지방흡입하는 의사의 수술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지방흡입과 탄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